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를 열고 검수완박 심사를 예고하면서 입법 전쟁에 서막이 오른 모습인데요. 여기에 청문 전국 혼란 또한 더해져서 4월 국회가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 법사위원인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바쁘신데 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요새 굉장히 바쁘시죠? 아닙니다. 네. 네, 그 국회 법사위가 오늘 검수완박 관련 전체 회의를 열 예정이었는데 이제 취소가 됐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사퇴 카드를 던지면서 지금 현재 그 침묵하고 있는데 김 총장의 자진 사퇴, 그 법사위원으로서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네, 원래 오늘 오후 2시에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어서 김호수 총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갑작스럽게 김호수 총장이 사의를 표명을 해서 오늘 예정되었던 법사위 전체 회의는 열리지가 않게 되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조금 아쉬운 것은 여러 가지 법안이 입법되는 과정에서 검찰이나 정부에 대한 의견 제출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회에서 청문 절차를 통해서 법안 심사 과정에 검찰의 입장이나 의견을 들으려고 이런 어떤 법사위 전체 회의까지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직전에 갑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하는 점은 조금 아쉽고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나 대검이나 법무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입법 과정에 필요한 검찰의 의견을 충분하게 전달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의견을 충분히 심사 과정에 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김호수 총장의 사표를 이제 반려하고 오늘 오후 5시부터인가요? 지금 면담을 진행 중인 걸로 이제 알려졌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뭐 어떤 이야기가 전해졌고 했던 그 내용은 나온 게 없죠. 이제 저도 궁금해서 이제 기자들이 취재하고 있는 그런 조금 이제 뉴스로 보도되기 전에 올라오는 정보 보고 형식의 내용을 네. 살펴보고 있었는데 아직 그런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상되고 네. 있는 건 이 자리에서 이제 그 김 총장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이제 촉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 검수완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 면담 자체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라고 하는 것을 검찰총장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에는 정치문법으로도 맞지가 않고 올라오지도 않은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라라고 요청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 밑에 있는 정부 조직법상 밑에 있는 검찰총장이 그것을 대통령께 건의하기에는 네. 맞지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것보다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대한 검찰 쪽의 입장을 의견을 좀 제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님께서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충분하게 듣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것은 임기가 보장된 직이기 때문에 그 임기를 지켜달라, 직분을 다해달라라는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또 오늘 고검장 긴급회의가 있었고요. 내일은 평검사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검난 발발의 이게 최대 분수령이 아닐까 싶은데요. 만약에 검난이 현실화가 된다면 민주당은 그래도 검수완박으로 직진을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우선은 검사도 공무원이고 다 아시겠지만 공무원은 정부 조직법상 단체 회의 또 정치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물론 사안이 완전히 똑같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정교조 선생님들께서 2014년에 그때 세월호의 아픔이 있었을 때 세월호와 관련되어서 정부의 잘못된 점에 비판하는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가 대법원으로부터 안타깝게도 이게 다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공무원법 위반이다라고 네. 하면서 처벌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지금 검사들의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검란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입법 과정에서 검찰 측의 의견이라든지 수사 기소 분리 과정에서 보완되어야 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대검을 통해서 또는 법무부를 통해서 얼마든지 의견을 진술하고 청문하고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외적인 어떤 방법으로 내부의 어떤 언론 플레이하기 위한 글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아예 공개적인 어떤 장소에서 모여서 무엇인가를 의사표명 이런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은 저는 공무원으로서
적절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좀 오만하게 비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저희 방송 끝날 무렵인 조금 후 7시에 법사위 소위를 열고 검수완박법 심사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본회의까지 아직 여러 가지 난관이 남아있는데 앞으로 계획과 전략이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미 제출되어 있는 여러 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법안들을 지금 심도 있게 심사하는 과정이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당장 오늘 7시부터 일소위에서 법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보다 더 빠른 시간에 그 법안 심사가 있었어야 되는데 아마도 야당과 좀 협의하는 그 절차 때문에 좀 늦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어쨌든 역풍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입법 강행 처리에 대한 이제 부담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상임고문 지키기라는 그런 또 시선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 통제 장치가 미비한 게 아니냐, 그런 입법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입장이실까요? 네, 너무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지고 비판을 해서 하나하나 따져보면 네. 뭐 이게 밀어붙이기식의 입법 독주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는데요. 사실은 오히려 또 많은 또 국민들께서는 너무 뒤늦은 입법이다라고 또 비판을 하시기도 합니다.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되어서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이미 공약을 했던 것이고 시민사회단체는 20년 전에 수사기소 분리를 천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회에서도 법안이 제출되어서 독립된 수사기관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연구 용역 보고서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이거는 네. 객관적인 어떤 공정한 어떤 기관에서 외주를 줘서 연구 보고서를 받았던 내용입니다. 이러한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희 국회가 수사기소 분리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너무 늦었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빠르게 법안 심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지키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정말 성립되기 어려운 논리입니다. 저희가 여당 시절에도 많은 수사기관에서 청와대,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현직 비서관, 행정관, 현직 장관, 전직 장관을 비롯해서 오로지 저희 여당의 수사만 집중된 수사만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네. 지금 정부가 바뀌고 야당이 되었는데 과연 우리 야당의 민주당의 어떤 여러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가 멈출 것인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검찰에서 수사기소 분리가 되어서 수사권이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넘어가는 것이 우리 정부, 문재인 정부나 지금 저희 여당에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역시나 윤석열 정부의 경찰에 넘어가게 됩니다. 다 윤석열 정부 수사권, 집행부 밑에 있는데 어떻게 이게 이재명 3인 고문 지키기라는 것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사법통제 장치가 미흡하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검찰이 지금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잘못된 어떤 인권 침해라든지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권 남용과 관련된 통제 장치는 그대로 두게 됩니다. 아마 법안과 관련된 내용이 초기에 제대로 보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잘못된 수사라든지 인권 침해 이런 것들은 인권을 잘 살피는 그런 어떤 기관으로서 검찰에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사법 통제 장치는 더욱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검수완박에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소위 말하는 한국형 FBI가 그 법무부 산하로 배치가 된다면 또 칼자루는 법무부 장관이 또 지게 될 텐데 그렇다면은 또 법무장관에게 상설 특검 카드도 있고요. 또 이 경우에는 검수완박이 퇴색이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앞서 한 질문과 이재명 지키기나 문재인 정부의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과 모순된 비판이라는 겁니다. 다 여러 수사 기소 분리한다고 하더라도 전부 다 지금 이 정부의 수사권, 행정부 밑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수사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권 침해나 수사권 남용, 그리고 또 검찰은 어떤 표적 수사나 먼지털이식 수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치에 개입해 왔고 또 잘 아시다시피 정관예우가 괜히 생긴 게 아닙니다. 저도 변호사 출신인데요. 그냥 일반 변호사들 만나면 형사사건 뭐 500만 원에서 아주 복잡한 사건이다 그러면 1000만 원 정도인데 정관 출신은 5천만 원, 1억, 심지어는 10억, 30억 이렇게 갑니다. 왜 사업가나 기업인들 돈 없는 사람들까지 빚을 내서 그 사람들한테 정관 출신에게 그 많은 돈을 줄까요? 다 그렇게 돈을 주고 자의적으로 선택적 수사로
사건을 봐주고 만들어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서 그러한 어떤 정관예우를 막고 일부나마 막고 또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를 막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민주당이 이제 한동훈 후보자를 낙마 1순위에 지금 올린 거죠. 네, 청문회 보이콧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실현 가능한 얘기입니까? 민주당이 한동훈 검사를 낙마 1순위로 삼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국민들이 그렇게 여론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보이콧 이야기가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잠깐 되었는데 네. 민주당 내에서는 보이콧과 관련된 전략이나 계획을 아예 갖고 있지 않고 네. 오히려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정말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합한 점이 있는지, 자격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청문 과정에서 잘 따져볼 생각입니다. 네, 청문회 보이콧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는 아닌 거군요. 네, 잘못 알겠습니다.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청문회 그 안에서 고강도 검증을 하겠다 이런 그런 입장인데 그렇다면 집중적으로 어떤 부분을 파고들 예정인가요? 우선은 사실은 뭐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검증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명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는 검찰 수사의 모든 어떤 책임, 수사와 기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인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검사를 임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사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정치적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오해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후보자를 장관에 지명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는데 지명을 했다라는 것으로 논란이 이미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지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법무부를 검찰화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쭉 지난 10년 문민정부 오는 동안에 법무부의 여러 국장직, 요직을 검찰 출신이 차지하던 것을 탈검찰화해서 장관부터 교수 출신이나 아니면은 여러 국장 자리를 외부의 박사나 시민사회 단체에서 활동하던 전문가들로 이렇게 임명을 했는데 네. 오히려 지금 후퇴하고 거꾸로 가는 인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법무부 장관은 수사를 하는 자리가 아니고 수사만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모시는 자리도 아닙니다. 법무행정에는 교정행정이나 출입국 행정, 뭐 여러 가지 국민의 기본권과 맞닿아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전문적인 행정이 많은데 오로지 자기와 친하다, 그리고 또 수사와 관련되어서 잘한다라는 측근이다라는 기준으로 인사를 하는 것은 저는 그 자체로 매우 부적절했다고 평가합니다. 네. 네, 또 정우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또한 민주당이 또 낙마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자녀와 관련해서 아빠 찬스 그 의혹으로 제2의 조국 사태 논란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방어막을 단단히 치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너무나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국 전 장관 사태와는 완전히 결을 달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형 자체가 달랐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객관적인 점수가 있어가지고 감사 결과에서도 이게 입학 당락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이번에 지금 들어간 전형은 전형 자체가 불공정했고 그리고 심사를 본 사람들이 정호영 후보자 지명자의 다 지인 이런 관련자들이 누가 보더라도 불공정하게 평가를 했다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어떤 잣대로 하게 되면 지금 이런 의혹이 있었을 때 정호영 이 지명자에 대해서 진짜 70곳, 80곳 여러 곳의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혹을 밝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똑같이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결국 그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 수사였고 보복 수사였고 결국에는 조국 전 장관의 임명을 막기 위한 수사였다라고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역구가 안산, 단원, 을이신데요. 또 이 얘기는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다시 돌아온 8번째 네. 봄을 맞았습니다. 지난 토요일 세월호 8주기를 맞았는데요. 이번 기억식에서도 또 진실은 아직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다 이런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또 그 반대 시선도 아직 또 존재하고 있는데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건 또 지역구시라 네 또, 맞습니다. 예. 예. 사실은 이번 8주기 추모식 때 많은 분들이 함께 자리해 주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서는 국무총리와 시민사회 수석께서 오시고 또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많은
원내대표 대표님들께서 함께 자리해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에도 지금 아직까지 8년이 지났는데 세월호와 관련된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점은 너무나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월호 이 사고를 기점으로 해서 피해자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또 안전과 관련된 우리 사회 이런 제도를 다시 한번 살피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뉴스앤파워 인터뷰는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검수완박 관련한 법안 처리 전망 그리고 청문회와 관련한 민주당의 검증 계획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